혈권천하 제1화 혈마의 그림자. 오늘 밤 매화장이 피로 물든다. 이 한마디에 강호는 전율하였다. 혈마 신교 4대 호법 중 최연소, 최강자로 불리는 한서진. 그가 움직이면 반드시 피바람이 불었다. 25의 젊은 나이로 이미 100여 명의 정파 고수를 쓰러뜨린 혈마의 화신. 그의 혈마권은 상대의 혈맥을 역류시켜 내공을 폭죽케 하는 사악한 무공이었다. 오늘 밤 그 무서운 권법이 항주 제1의 명문가 매화장을 향하고 있었다. 항주성 외곽 매화가 만개한 장원이 달빛 아래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매화장, 3대에 걸쳐 정파 무림의 중심에 섰던 명문가였다. 특히 장주 유태사는 무림맹 10대 장로 중 한 명으로 정파의 든든한 기둥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오늘 밤 그 평화는 산산조각 나려 하고 있었다. 적습, 혈마 신교의 무리들이 쳐들어옵니다. 망루에서 외치는 소리와 함께 매화장의 정문이 폭발하듯 무너졌다. 검은 그림자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다. 혈마 신교의 마인들이었다. 그들의 눈은 광기로 붉게 빛났고 손에 든 병기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매화장의 개들아, 목숨이 아깝거든 무기를 버려라. 마인 중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으나 매화장의 무인들은 검을 뽑아들며 진을 쳤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하였다. 명문정파의 자긍심이 그들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다. 매화장은 3대에 걸쳐 무림의 정도를 지켜왔다. 사마외도의 무리들에게 무릎 꿇을 수는 없다. 매화장의 대제자 임청풍이 소리치며 검을 휘둘렀다. 그의 검에서 매화꽃잎 모양의 검기가 피어나며 마인들을 향해 날아갔다. 매화검법의 초식이었다. 붉은 매화꽃잎처럼 아름다운 검로였으나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매서웠다. 콱콱콱콱. 검기와 마인들이 충돌하며 폭음이 울렸다. 여러 명의 마인이 쓰러졌으나 나머지는 더욱 흉포하게 달려들었다. 매화장의 무인들과 혈마 신교의 마인들이 뒤섞여 혈투가 벌어졌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웠다. 아름답던 매화나무 아래로 피가 흘러내렸다. 하얀 매화꽃잎이 붉게 물들어갔다. 그때였다. 비켜라.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전장을 가로질렀다. 마인들이 좌우로 갈라지며 길을 냈다. 그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검은 도포를 입은 청년이었다. 키는 크지 않았으나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산을 압도하는 듯하였다.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주먹을 쥔 손에서는 희미한 붉은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서진이었다. 그의 등장과 동시에 전장의 공기가 달라졌다. 마인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매화장의 무인들은 경직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혈마호법 한서진. 그 이름만으로도 정파 무림은 공포에 떨었다. 혈마호법. 임청풍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검을 바짝 쥐었으나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한서진의 악명은 이미 천하에 자자하였다. 그가 나타난 곳에는 반드시 시사열애가 펼쳐졌다. 한서진은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으나 매 걸음마다 엄청난 압박이 전해졌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듯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하였다. 매화장주 유태사는 어디 있느냐? 한서진의 물음에 임청풍은 검을 들어 올렸다. 장주님께서는 내놈 같은 마두를 만나실 분이 아니시다. 그는 용기를 내어 한서진을 향해 검을 찔렀다. 매화검법의 절초 중 하나인 매화나경이었다. 검 끝에서 수십 개의 매화 검형이 피어나며 한서진을 에워쌌다. 한서진은 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른 주먹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혈마권 초식, 혈룡파공.
평범해 보이는 일권이었다. 그러나 그 주먹이 앞으로 뻗어지는 순간 공기가 찢어지며 붉은 용의 형상이 나타났다. 혈기로 이루어진 용이 포효하며 거명들을 모조리 삼켜버렸다. 쾅! 임청풍의 몸이 뒤로 날아가 매화나무에 박혔다. 그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단일합이었다. 매화장의 대제자가 단일합에 쓰러진 것이다. 대사형! 매화장의 무인들이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한서진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혈마호법의 실력이었다. 차원이 다른 무공이었다. 한서진은 쓰러진 임청풍을 한 번 보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무인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모두 한서진의 권격에 쓰러졌다. 혈마권의 무서움은 단순한 위력이 아니었다. 권격을 맞은 자는 혈맥이 역류하여 내공이 폭주하였고 심하면 경맥이 끊어져 폐인이 되었다. 잠시 후 한서진은 매화장의 대청 앞에 섰다. 그의 뒤로는 수십 구의 시신과 신음하는 부상자들이 널려 있었다. 매화장의 정예 무인들이 모두 쓰러진 것이다. 한서진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대청의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한 노인이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발의 학의 모습을 한 노인이었다. 유태산, 매화장주의자, 무림맹 10대 장로. 그는 한서진을 담담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혈마 신교의 마두가 왔구나. 유태산의 목소리는 쓸쓸하였다. 한서진은 그 앞에 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매화장주 유태산. 그대가 석 달 전 흑풍곡에서 우리 혈마 신교의 제자 30여 명을 학살한 것을 기억하는가? 한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유태산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한다. 그들은 무고한 백성들을 해치고 있었다. 정도를 지키는 무리민으로서 당연한 일이었다. 정도라. 한서진은 비웃듯 웃었다. 그의 주먹이 천천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붉은 혈기가 주먹을 감쌌다. 그대들이 말하는 정도란 무엇인가?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명분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것은 마도에 물든 자의 생각이다. 정사의 구분은 분명하다. 정파는 백성을 지키고 사파는 백성을 해친다. 유태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몸에서도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100년 가까운 내공이 온몸을 감쌌다. 오늘 이 늙은이가 목숨을 걸고 그대를 막겠다. 이 이상 매화장의 제자들을 해치지는 못할 것이다. 유태산이 외치며 권을 날렸다. 매화산 수권의 초식이었다. 그의 딸 유소연이 익힌 것과 같은 권법이었으나 수십 년의 내공이 더해져 그 위력은 비교할 수 없었다. 매화꽃잎 형상의 권기가 사방에서 한서진을 향해 쏟아졌다. 하나하나가 강철을 녹일 듯한 위력이었다. 한서진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두 주먹을 교차시켜 앞으로 내밀었다. 혈마권 이식, 혈에도천. 붉은 기운이 폭발하며 거대한 파도를 이루었다. 혈기의 파도가 권기들을 모조리 삼켜버렸다. 유태산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이 혈마권의 진정한 위력인가? 그는 평생 무공을 익혔으나 이런 사악하면서도 강대한 무공은 처음 보았다. 혈마권은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혈맥을 역류시켜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무공이었다. 두 사람의 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쾅! 대청이 흔들렸다. 기둥이 금이 가고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졌다. 두 사람은 서로 밀고 밀리며 치열한 권공을 펼쳤다. 유태산의 매화산 수권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맹했다. 마치 봄바람에 흩날리는 매화꽃잎 같았으나 그 안에는 겨울서리 같은 차가운 살기가 숨어 있었다. 반면 한서진의 혈마권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이었다. 한 권 한 권이 상대의 혈맥을 노렸고 내공을 역류시켜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들었다. 100초가 지났다.
유태산의 얼굴에 땀이 흘렀다. 그의 혈맥이 서서히 역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서진의 혈막권에 당한 것이었다. 유태산이 신음을 흘렸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필살의 일권을 날렸다. 매화산 수권 종극 초식. 만매귀종. 그의 온몸에서 매화꽃잎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다. 수천, 수만 개의 매화꽃잎이 한서진을 에워싸며 압박했다. 이것이 유태산의 최후의 일격이었다. 한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온몸의 혈기를 한 곳에 모았다. 혈마권 종극 초식. 혈마파천. 한서진의 주먹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붉은 혈기가 거대한 마신의 형상을 이루며 포효했다. 혈마의 형상이 매화꽃잎들을 모조리 찢어버렸다. 夸과과광. 대청이 무너졌다. 기둥이 부러지고 천장이 내려앉았다. 먼지와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잠시 후 먼지가 가라앉았다. 한서진은 서 있었고 유태산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유태산의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그의 경맥이 여러 곳 끊어진 것이었다. 유태산은 피를 토하며 한서진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패배를 인정하는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한서진은 천천히 다가가 유태산의 목을 잡았다. 조금만 힘을 주면 목이 부러질 것이었다. 유태산, 이것이 그대가 지키려던 정도의 끝이다. 한서진이 냉정하게 말했다. 유태산은 쓸쓸히 웃었다. 그렇구나. 이 늙은이의 정도는 여기까지였다. 그때였다. 아버지. 맑은 목소리와 함께 한 여인이 뛰어들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유태산을 향해 달려왔다. 한서진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손을 멈췄다. 여인은 스물 남짓으로 보였다. 아름다운 용모에 청초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으나 그 눈빛은 강렬하였다. 그녀는 한서진 앞을 가로막으며 섰다. 물러서라, 마두. 내 아버지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인이 외치며 주먹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주먹에서도 기운이 피어났다. 매화산 수권의 기운이었다. 유태산과 같은 권법이었으나 그 기운은 더욱 맑고 청아하였다. 한서진은 그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눈빛에서, 그리고 권법에서 무언가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다. 이것은, 한서진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평생을 사륙과 혈투 속에서 살아온 그였다. 어떤 적을 만나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여인 앞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다. 여인이 권을 날렸다. 매화산 수권의 초식이었다. 아버지 유태산의 것과 같은 권법이었으나 그 운용은 더욱 부드럽고 섬세하였다. 한서진은 본능적으로 권을 막아냈다. 두 사람의 주먹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쾅! 기운이 폭발하며 두 사람 모두 뒤로 물러났다. 여인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주먹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의 충돌에서 그녀는 한서진의 혈막권을 직접 느꼈다. 사악하고 강맹한 기운이었으나 그 안에는 묘한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한서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여인의 매화산 수권을 느끼며 이상한 감정을 받았다. 청아하고 고결한 기운이었으나 그 안에는 강렬한 의지가 숨어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하였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하였다. 한서진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전투의 흥분도 사륙의 쾌감도 아니었다. 뭔가 다른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여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원수를 앞에 두고도 그의 눈빛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눈 속에는 쓸쓸함과 고독이 가득하였다. 너는,
한서진이 입을 열었다. 유소연입니다. 여인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유소연. 매화장주의 외동딸이자 무림에서 소문난 여협이었다. 그녀는 검이 아닌 권법을 익혀 독특한 무인이었다. 한서진은 유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주먹을 풀었다. 물러서라. 무엇? 유소연이 놀라 되물었다. 한서진은 유태산에게서 손을 떼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다음에 다시 만나자, 유소연. 한서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몸을 돌렸다. 그는 천천히 걸어나갔다. 혈마 신교의 마인들이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호범님, 매화장주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한 마인이 물었으나 한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매화장을 빠져나갔다. 유소연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것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원수를 앞에 두고도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소연아. 유태산이 힘없이 불렀다. 유소연은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하지만 경맥이 끊어졌구나. 이제 무공은 쓸 수 없게 되었다. 유태산은 쓸쓸히 웃었다. 그의 무인으로서의 삶은 오늘 밤으로 끝난 것이었다. 유소연은 아버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한서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혈마호법 한서진. 그는 왜 아버지를 살려두었을까? 달빛 아래 매화꽃잎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한서진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정파와 사파, 서로 죽여야 할 운명이었으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알 수 없는 감정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석 달 후 두 사람은 천하제일권왕대회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강호는 또 한 번 뒤흔들리게 될 것이었다. 제1화 끝.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